네, 안녕하십니까. 스타트업 CEO 에디슨 TV의 정승창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, 이 테슬라의 이 브랜드, 상호, 상표, 여기에 아주 재미난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 상호, 상표 이런 것들은요, 스타트업 하면서 사실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괜찮은데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또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테슬라 모터스 우리가 아는 테슬라 모터스는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는 아니거든요. 2003년도에 이제 마틴 에버하드라는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기 자동차를 제조하겠다고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. 구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회사 이름을 뭘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전기 자동차이니까 이제 뭐 그린, 녹색 이제 이런 이름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올렸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너무 식상하다. 뭐 너무 이제 뻔한 거다. 다른 잘 기억도 못하고 뭐 이렇게 차별성도 없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단어들은 쓰지 않고요. 그러다가 이제 막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애인, 당시에는 이제 애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와이프인데 와이프하고 하루는 식사를 하다가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름을 또 올리고는 굉장히 이제 좋아가지고 야 회사 이름을 테슬라로 이제 정했다고 하는데요. 이 테슬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교류 모터의 발명자로서 너무나 유명하죠. 에디슨과 전류 전쟁에서 이 교류 모터를 발명함으로써 이 게임의 판도를 바꾼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 웬만한 이제 엔지니어 사회에서는 테슬라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아주 상징성도 있고 또 멋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말틴 에버하드는 이 테슬라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테슬라 모터스가 됐고요.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는데요. 이때 머스크가 이제 합류를 합니다. 이때 머스크는 저기 아까 이제 테슬라 모터 총 이제 750만 달러를 이제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데 이 중에 이제 머스크가 6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대주주가 되죠. 대주주가 되면서 이 회사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요. 여기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거 2004년도의 사진이거든요. 뭐 지금으로부터 17년 정도 전에 이제 머스크 사진인데 굉장히 뭐 젊은 모습인 걸 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머스크가 테슬라 모터스에 합류할 당시에 머스크는 이미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CEO였습니다. 스페이스X는 2002년도에 이제 설립한 회사이고요. 뭐 이게 이제 뭐 이게 그림에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켓에 대한 게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다가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모터스에 이제 합류가 난 다음에 회사 이름은 테슬라 모터스인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앞으로 이 테슬라 모터스가 제조하는 자동차에 상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회사 이름하고 그 회사가 제조하는 상표나 서비스는 다른 거거든요. 회사 이름이 테슬라 모터스라 해가지고 그 회사가 제조하는 자동차 이름도 테슬라 모터스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그거는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는 당시에 이 테슬라 모터스의 상표는 없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좀 황당하죠. 어, 그래서 머스크가 자기 회사의 가장 유능한 직원을 테슬라 모터스 상표권자에게 보내서 상표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상표권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. 어떤 뭐 업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상표를 94년도에 이제 등록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94년도에 이 상표권자는 이제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10년 정도 지난 거죠.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 테슬라 모터스라의 직원이 와서 그 상표를 자기한테 팔라고 하니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팔지는 않았겠죠.
당연히 뭐 이제 금액을 많이 요구했거나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정하건대 이 테슬라 모터스의 유능한 직원은 뭐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제발 파세요. 뭐 가격은 뭐 달라는 대로 쳐줄게요.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애글복글 하면서 상표를 팔아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. 아니면은 이 상표권자는 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돈을 이제 그 상표값을 이제 아주 큰 금액을 불렀는데 이 직원은 아직 그 정도는 뭐 못 준다라고 했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이 상표 때문에 이 직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마침내 상표를 매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얼마에 이제 매입을 하냐면요. 7만 5천 달러의 상표 매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아는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요. 이게 이제 2004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테슬라 모터스가 아직 초창기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이 상표를 사올 수 있었지. 이게 만약 5년 정도 지났더라면 이 정도 갖고도 상표를 못 사왔을 것 같아요. 아마 5년 정도 지나서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75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었지 않았을까. 막 그런 측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딱 그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회사의 상표를 딱 챙긴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반대로 그 상표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상표권자도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나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상표를 잘 챙겨 놓은 것도 잘한 것 같고요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상표 협상이 실패하면 그러면 이 테슬라 모터스가 제조하는 자동차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차선책으로 준비해둔 카드가 패러데이였다고 합니다. 이 패러데이는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. 이 에디슨이 청년 시절에 자기의 롤 모델로 했던 과학자가 이 패러데이이고요. 뭐 우리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는 아주 아주 유명하고 뭐 많이 가리키는 과학자입니다. 패러데이 굉장히 유명한 하여튼 영국의 과학자입니다. 자,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. 이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은 누구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회사 설립하려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, 빠질 수가 없다. 이거 놓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데 이 제품 이름은 이 필수가 아니거든요. 스타트업을 만들고 회사를 창립할 때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상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종의 선택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놓칠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왜 그리 놓치냐면 사실 이제 창업하고 뭐 1년, 2년 만에 자기 회사 제품이 그렇게 이제 유명해질 거라는 생각도 잘 하지도 않고 또 제품 자체도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상표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놓칠 우려가 있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이 상표를 하나 출원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드냐면요. 뭐 이제 변리사 이게 의뢰하면은 뭐 한 30에서 50 정도 드는데 물론 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30, 50이 뭐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기 회사 제품의 가치라든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좀 잘 챙겨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테슬라의 사례를 가지고 상호와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제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